광수 앞에서는 영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또 영철과 대화할 때는 처음에는 관심을 주는 듯 하다가 사실은 경수가 설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경수에게 찾아가서는 순자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영숙. 31기 영숙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된 거야? 감정이 없는 로봇인 건가? 아니면 감정까지 계산하는 전략가인 건가? 저는 이 장면에서 영숙이 완전히 차갑기만 한 기계적인 사람이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이 전부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유리할까라는 계산 속으로 전부 다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영숙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와 함께 구조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광수라 영숙과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깝다. 아니 어떻게 영숙에게 그런 대접을 받냐라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옆에서 광수는 이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다들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광수가 나름대로 영숙을 생각해서 했던 말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먹는 게 말이 되나? 막 플로팅 하다가 영철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또 경수한테 가요. 그리고 또 2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해.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영철이랑 대화해가 또 영철을 또 쳐내요.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에 가장 높은 쪽으로 진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한 거 아니냐. 탐정님들이 이제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밝혀보겠습니다. 우선 영숙의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숙을 이제 옹호하기 아니라 처음에 영숙은 기대를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2회차 이제 후반부 예고편이 나오는 거죠. 난 당신한테 마음이 있었다. 라고 이 순자, 영자, 네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끝내고 이제 영숙에게 말을 걸어서 마음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숙의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경숙이긴 했어요. 사실은 말이죠. 중간에 영철이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 술도 이제 같이 타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영숙은 귀신같이 영철에게 술을 받은 후에 바로 이런 식으로 경수에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계속 경수에게 물어보기도 한 등 실제로 영숙은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신체 언어상 1순위는 계속해서 경수였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두고 타진했다기보다 경수였다는 건 확실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계속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대화를 한다거나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했죠. 영숙은 실제로 영철과 대화했던 목적이 미방문으로 뭐 두 사람이 뭐 2시간 동안 대화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2시간 다 같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사람만 따로 특별히 대화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경수를 보면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등 영철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묘하게 영숙은 뭔가 이상한데? 뭔가 다른데? 나랑 안 맞는데? 라고 하면서 밀어낸 듯 하면서도 그렇게 붙잡진 않는 애매한 모습을 계속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수가 이제 대화를 하니까 기대를 한 거예요. 야, 그럼 이제 다음 날에 남자들이 선택하는 장면이 있으면 날 선택을 하겠지.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하지 않고, 그쵸, 이 순자를 선택을 해버리니까 그때 영숙이 이제 극도로 실망하지 않습니까? 예, 경수는 안 오고 이제 광수가 오니까 이제 여러모로 이제 기분이 이제 다운이 된 상태였겠죠. 마이너스인 상태였어요. 플러스 영철도 영자를 선택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영숙은 나는 경수랑 잘 되고 싶은데 자꾸 이게 잘 안 풀려. 좀 여러모로 꼬인 상태겠죠. 그 꼬인 상태에서 이제 광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경수보다 처음에 나에게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져줬던 영철이 이런 식으로 술도 사주고 관심을 가져줬던 영철이 그래도 나에게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후반부 가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플러스 차에서 광수가 얘기했던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이 부분도 영숙 입장에서는 광수와의 데이트에 뭔가 계속해서 거리를 둬야 한다고 느낀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갑자기 이제 광수로부터 얘기를 듣고 어쩌면 처음부터 영철은 나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 꼬인 게 어쩌면 나랑 경수랑 처음에 내가 경수를 관심 가졌다고 광수에게 얘기한 것처럼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을까? 비록 경수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찾아가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마음이 다시 변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수와 대화를 끝난 후에 얼른 이제 영철을 찾아가가지고 광수가 했던 말을 기반으로 이러려러 하고 알고 보니까 너가 날 좋아했지?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 보고 싶었어? 나 생각났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너 지금이라도 영철 너가 나에 대한 감정이 있다면 그 불씨를 다시 살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근데 영철이 이제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도 했고 광수 얘기하지 말라고도 했고 난 너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지 난 전혀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영철 입장에서는요 영수가 지금 너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때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의 감정은 그 당시에 했던 나지 지금의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영철이 모르겠는데? 어쩌라고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영숙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즉 영숙은 자기 자신에 있는 그 감정과 그 논리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로봇처럼 옮기면 다른 주변의 사람이 다 다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수도 이제 주변부 인물로 물러난 겁니다. 영숙의 머릿속에서 더 이상 광수는 나 분명히 데이트 때 얘기했는데 더 이상 나 계속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했고 더 이상 너는 우리랑 아무것도 아닌 사이야 라고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딱 영철만 불러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영철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납득이 안 되겠죠. 딱 너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특히 솔로나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선이 정말 미묘한 순간에 팍팍팍 바뀐다고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영철이 저는 좀 약간 비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GOAT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또 영자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을 굉장히 세게 해요. 근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영철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영철이 광수를 지켜주기 위함에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라고 한 말에 가까워요. 그것도 물론 이제 영철이 정말로 냉철해라기보다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을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면 딱 와가지고 갑자기 나와 감정선을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영숙 너의 입장에서는 광수의 말 듣고 기분이 좋겠지. 아, 내가 이때까지 쭉 표현을 해왔으니까. 근데 나는 더 이상 표현하지 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이미 감정선이 너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나는 사라졌는데, 그렇게 난 너한테 별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영숙이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역설적으로 관계에 대한 생각인데, 그 관계의 상대방이 배제되었다는데 치명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영숙은 또 이상한 생각하겠죠. 난 좀 잘 안 될 것 같네. 나한테도 관심을 가져왔던 경수한테 찾아가자 라고 해서 경수를 쭈르륵 찾아가서 대화를 겁니다. 대화를 거니까 또 대화가 잘 돼. 2시간 동안. 그리고 경수가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말들을 나한테 던져줘요. 나도 사실 영수는 걔 생각을 했다. 슈퍼데이트 이제 하려면 난 당신한테 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영숙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좋겠죠. 그래, 처음부터 이 맛이야 하면서, 동시에 영숙은 경수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미세하게 그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고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도 말려든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이순일 영철 걔를 두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전망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스페어로 두려고 한 게 아닐까, 진짜 그런 의심을 갖고 지금 경수님이 나한테 관심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순이야 라고 했지만 영철이 굉장히 까칠하게 뭐 어쩌라고, 대답하기 싫어, 못 알아먹겠다고 라고 자기를 이제 쳐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영철을 X를 치게 됩니다. 즉 이제 영숙 입장에서는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경수밖에 갈 데가 없어. 물론 그녀는 중간중간에 여자한테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경수가 있다는 걸 밑밥을 계속 깔아놓긴 했어요. 가장 큰 경쟁자인 순자에게 그 전날 밤부터 같이 누워갖고 얘기를 하면서, 순자님 나 2명인 거 아시죠? 영수랑 경수 이렇게 계속 밑밥을 깔아두긴 했어요. 다만 그 하룻밤 사이에 영수에서 영철로 이제 바뀌었다가 다시 영철이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영수도 빠지게 되고, 즉 이번 사건을 이제 영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영숙은 사실 처음부터 경수이긴 했어요. 그 바베큐 씬에서부터 계속해서 영숙은 경수를 이제 은연중에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근데 첫인상을 영철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선택하게 되면서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속에 이제 욕심 플러스 혹시라도 경수가 나랑 잘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경수라고 했으면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수 아니면 영철 이런 식으로 애매먹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경수하게 튼 거고, 그 모습이 초지일관으로 정말 경수가 마음에 들면 쭉 가던가, 그것도 아니고 경수를 염두에 두면서도 지속적으로 경수가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게 굴거나 그러면 바로 뭐 상철이라든가 영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틀어버리면서 사태가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독하게 손해보기 싫어한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굉장히 본인이 전략적으로 계산적으로 움직인다. 세 번째로 그 모습이 비호감으로라든가 문제가 있는 거를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하더라도 그것보다는 가장 자신에게 최적화된 해만 찾아서 움직인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녀의 그 영숙의 행동은 굉장히 노련해요.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다 할 정도로 자신에게 리스크가 있거나 손해보거나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미연히 다 차단해놨어요. 나 분명히 얘기했잖아, 순자야. 나 분명히 내 마음속에 경수랑 영수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네가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어떡해? 이때도 마찬가지고 뭐 경쟁자 어쩌고저쩌고? 아니 난 얘기했다니까? 내가 너 통수 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정정당하게 싸우는 거야 라고 영숙은 자기가 깔아놓을 수 있는 떡밥들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방송에 출연했던 독특한 행동들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미묘한 그 줄타기를 영수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자기 것은 이제 손해 안 봐야 되니까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처럼 영수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느낌도 모든 남자들을 내가 빠짐없이 다 알아보면서 이 남자들을 내가 어느 정도 감정선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동시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삼지 않게끔 하는 것이 본인의 무엇이 가장 나에게 이득인가, 무엇이 가장 나에게 감정적으로도 뭐든 이득인가, 그것만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영숙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난 게 아닐까. 처음부터 기계적으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감정을 논리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건 실제로 다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감정도 배려해야 되는데 그 배려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것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광수의 그 말도 찝찝했겠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광수를 떼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게 이제 굉장한 광수와의 관계는 설명할 수 있을지언정 영숙의 그 전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이 좀 빠진 게 있어서 이번에 좀 보충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왜 영숙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숙은요, 그 어떤 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식으로 해야지, 손해 안 봐야지, 내가 제 거 뺏어먹어야지, 이런 느낌보다 무엇이 가장 나에게 최적화된 걸까? 무엇이 가장 나에게 유리한 걸까? 이게 기본 전제예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전제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화 때부터 바베큐 씬에서 영숙이 관심을 가졌던 그 이유가 정말로 경수가 좋고 나를 내려놓을 정도로 설레고, 우리 대척점에 있는 그 순자처럼 정말 이런 식으로 나를 내던질 정도가 아닌, 정확히 말하면 경수가라는 어떤 매개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기 환상에 빠져있다고 보긴 한데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중들에게 욕을 먹을 만큼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게 아닌, 이 사람이 가장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경솔한 사람을 얻으려고 했던 걸 하니까, 반대로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영철이라든가 광수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깔려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막상 그것을 얻기 위한 그 목표물이 된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숙과 경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들이 열심히 대화하고 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전히 그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했던 그 질감이, 제가 순자에 대해서 여전히 당신은 이제 순위 노릇만 하고 있는 거 아니가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여전히 당신도 여전히 순위 노릇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경수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지, 정말 내가 경수와 호흡이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이번 그 영수님과 경수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후에는 탐정님들이 질문을 할 법한 것들을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좀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매니아님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영숙은 계산적인 사람인 겁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사람인 겁니까? 지금 약간 두 개가 혼동되는데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영숙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다만 그 감정이 정말 잠깐 이제 계산기를 내려놓고 순수하게 상대방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이 사람 좋다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짝을 만나는 그 관계보다는 짱구를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일 괜찮다, 제일 낫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정이 부착이 돼요. 왜냐면 사람도 그렇죠. 제일 괜찮고 외적으로 좀 훤칠하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사람 보면 좋은 감정이 들어요. 근데 그 좋은 감정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감정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괜찮다 한들, 잘생겼다고 한들 안 맞으면 이제 얄짤없거든요. 근데 영숙은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괜찮으니까 곧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회라고 바로 생각이 연결이 되면서, 그럼 나에게 가장 유리한 관계가 뭐지? 가장 나에게 최적화된 건? 이렇게 외적으로 제일 뛰어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감정과 회로가 동시에 같이 돌면서 나중에는 그 감정이 회로 안에 포섭이 되거나 정당화된다고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나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설령 영숙 그녀가 경수의 마음을 얻는다고 한들 그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얻기에만 최적화되어 있지, 상대방을 얻은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비어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뭔가가 빠져있는 거예요. 너무 채웠기 때문에 빠져있는 거거든요. 과잉은 곧 이제 결핍이란 말처럼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계획이라든가 인생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심지어는 경수와 같은 남자친구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 구멍 안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도구는 자기 자신의 삶 아닐까요? 그럼 진짜 주인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은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혹은 나는 1등을 해야 된다, 나는 완벽해야 된다, 혹은 탐욕일지도 모르겠고요. 그것이 영숙님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영숙님 손 안에 있는 또 다른 무언가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신체 언어상 영숙의 실질적인 이제 순위는 이제 경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방송을 디테일하게 보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영수였어요. 근데 잘 보면 영숙도 아니고 사실은 영철이었죠. 그러다가 이 술자리를 기점으로 감정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때 마찬가지죠. 영철과 대화를 하고 난 후에 확 틀어버려요. 그래서 그네 때까지만 해도 영철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경수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신체 언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결국에는 이제 영철에게 거의 막말에 가까운, 잘 모르겠는데 어쩌라고, 이런 말을 이제 들을 만큼 관계가 이제 어그러졌는데, 거꾸로 보면은 이렇게 영철을 이순위에 둔 행동이 오히려 위험하지 않았는가? 왜 굳이 이제 광수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영숙은 급작스럽게 이제 거의 발작을 할 만큼 이제 달려들었는가? 자,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광수가 듣고 있다는 거를 어쩌면 인지했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어느 쪽으로든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 정도라면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직장 생활에서 과장까지 올라갈 정도의 짬밥이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치 감각은 있을 것 같은데, 인간관계 감각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처음에 저의 해석은 이거는 광수에게 일부러 듣기 위해서다. 광수에게 정떼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게 이제 광수와의 관계를 중점으로 놨을 때는 그 해석이고요. 전적인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광수가 영철에게 대해서 했던 그 말이 영숙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강렬한 최상급 신호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영철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냈어. 당신이 눈치를 못 챘을 뿐이야 라는 말이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이순이긴 하지만 충분히 내가 지금이라도 영철과의 관계의 불씨를 내가 다가가서 관심을 표명하면 불씨가 타오르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죠. 영철은 이전에 이화 때라든가 그 이전 화 때부터 계속 영숙 옆에 앉아가지고 실제로 그네 데이트 때 영철을 선택하기도 그 영철이 자신을 선택하기도 했고, 네 이때도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술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자신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 사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불씨를 다시 살리면 영철과의 관계가 다시 정리가 될 거라고 오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오판의 이유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논리적으로 자신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에 변할 거라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한 데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짱구를 굴려갖고 엎어진 케이스가 최근에 기수에 있었죠. 뭐 웬만한 이제 독특한 사례를 얘기하면 이 아저씨를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영순이가 잘 연애하고 있긴 한데 이 아저씨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너가 1순위야 이러면서 말 갖고 이제 계속 장난치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최적화된 행동을 해야 될까 짱구를 열심히 굴리면서 나중에 이제 옥순이 2순위였다 라는 황당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된통 깨지게 된 것처럼 지금 영숙도 저는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가장 나에게 유리한 게 뭐지? 가장 나에게 잘 맞고 최적화된 내가 가장 계산기를 탁탁탁 두드렸을 때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된 게 뭐지라고 자꾸 짱구를 굴리거나 아니면 우리 이야기 아저씨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묶어두고 싶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게 된 순간 웬만하면 이제 된통 깨집니다. 저는 이제 영숙이 영철과의 그 관계도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렸고 오자마자 이렇게 했던 이유도 사실은 정말로 영철을 위해서 그런 말 했다기보다 그렇게 해서 영철의 마음을 되돌려서 나에게 유리하게 틀려다가 역으로 이제 엎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내가 지금 깨달았으니 너도 나를 좋아해야 돼 라고 멱살을 잡고 이제 막 흔들었는데 영철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틀 전에 나고요 지금은 아닌데? 라고 코를 이제 한 대 탁 쥐어 박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수와 영숙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이제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은 영숙이긴 한데 그럼 잘 보면 어쨌든 경수도 이튿날에 그 순자와 영자와 삼자 데이트를 끝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고 얘기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영숙에게 희망 고문을 했기 때문에 즉 경수가 여지를 준 것도 어느 정도 이 모든 사태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의 초점은 이제 영숙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궤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라서 경수편에서는 이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영숙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31기 영숙의 문제는 단순히 여러 사람을 알아봤다는 게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대가 어떤 존재로 남겨지게 되는가이지 않을까요? 광수는 영숙의 다음 선택을 깨닫게 해준 도구처럼 밀려났고요. 영철은 진정으로 연애의 대상, 존중의 대상이라기보다 경수랑 잘 안 될 때를 대비한 안전망처럼 불려나왔고요. 순자는 나는 이미 말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 앞에서 경쟁자로 내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녀는 가장 자신에게 유리하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문제는 그 최적화된 상대방들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 또한 비슷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에서 누군가가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 자체보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큼 유리한지, 이 사람에게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지, 혹은 이 관계가 나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주는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라고 불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한 최적화가 시작이 되면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상대의 감정이고 동시에 본인의 감정이지 않을까요? 자,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철님과 영자님과의 그 데이트에서 영철님인지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두 사람의 화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영철은요 영자가 말을 세게 할 때마다 모르겠다를 꺾어버리고요. 반대로 영자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들부들하면서 더 말을 세게 해요. 그러니까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찌르는 게 서로 증폭화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